대우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봄에 한번 올랐고요. 그 다음에 8월 때 잠깐 한번 오르고, 그리고는 내내 밑에 가서 쳐서 처박혀서 놀고 있다가 자 이제 지난 주말에 쭉 치고 나왔다가 지난 주말에도 큰 폭으로 올라들어갔다가 달고 떨어졌었죠. 오늘 넥스트에서 다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고요. 원전입니다. 자, 오늘 아침의 경우도 일단 반도체는 눌립니다만 원전은 괜찮아요. BHI 6.9%, 그리고 저쪽에 한전기술, 한전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3%, 우진 6%, 태웅 3.6%. 그래서 원전주들 주르르륵 다 올라 들어오고 있죠. 원전주는 지금 대우건설은 굉장히 못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우건설, 자, 이 대우건설도 원전입니다. 이게 현대건설만은 못하지만 이 정도로 낮은 취급을 받을 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전기술이라든가 이런 쪽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현저히 처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TF 할 때도 ETF도 이게 당연히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 있는 회사가 되고요. 대우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웨스팅하우스 출신도 포함을 해서 원전 모멘텀은 원전, 저 앞에도 나옵니다만 체코 원전을 따냈던 거, 그거 시공 주관사 팀 코리아의 주력 회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주가에 거의 지금은 반영 안 되고 있다가 지금 한꺼번에 반영하는 이런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우건설의 원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중간 사이에 현대건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사들 경우에 GS건설 같은 아니라도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원전 쪽 공사를 많이 맡긴 맡았어요. 근데 삼성물산의 경우는 이제 삼성그룹의 지주사적인 면모가 굉장히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원전 쪽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 대우건설은 현대건설 못지않게 원전 많이 하는 회사예요. 자, 지금 우선 우리 쪽에서도 신월성 원전, 그 다음에 체코, 우리 두산 에너빌이 땄던 체코 원전, 여기 시공 주관사 들어가고 있고요. 원전 해체도 하고 당연히 다 하죠. 자, 다 해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여기도 들어갔었고요. 이게 원전이라고 하면 건설 쪽에서 그 앞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를 제가 쭉 드렸습니다만, 저 앞쪽에서 저 밑에 저가에서부터 들었던 얘기 있죠? 현대건설. 자, 이 원전 모멘텀 도대체 어디 갔냐? 최근에 또 우리 천재 리더님이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서 지금 쫙 날아가고 있는 거, 이거 저 밑바닥에서 할 때 원전 모멘텀은 도다 어디다 팔아쳐먹었냐 이 새끼들아 라고 제가 욕을 하면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같은 거는 드립다 이렇게 반영을 연락이 하고, 지들이 팔 때는 나쁜 요소만 드립다 얘기하고,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삼성 E&A하고 현대건설 두 개로 꼽았죠. 삼성 E&A가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도대체? 해외 플랜트 전문 회사가? 왜 삼성전자도 CXL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지? 이딴 식이면 삼성전자도 CXL 때문에 폭락한다는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삼성 E&A한테 국내 주택 경기 부진 우려 가지고 깠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도 CXL 때문에 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깐다 그러면 세상에 못 내릴 종목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당겨서 이 현대건설이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자, 이 대우건설을 보자 이거야. 대우건설도 현대건설 못지않게 원전의 초강자인 회사, 원전을 오래전서부터 하는 회사인데 이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차이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이가 벌어져도 지금 너무 많이 벌어져 있죠.
그 앞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대우건설도 원전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본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 예를 들면 뭐 원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GS엔진을 강할 같은 회사까지 한번 넣어서 볼까요?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그래도 기본으로는 올라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GS건설만도 못해요. 대우건설 원전을 달고 있으면서 그렇죠. 최근 이 상승 전까지는 GS건설만도 못하잖아요. 이거 이만큼 지금 GS건설만도 못하죠. 이만큼 지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앞에 이건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전 자회사들을 넣어보죠. 그러면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신고가 뒤에 따라 올라 들어가서 신고가로 쭉 치고 들어갔죠. 한전 KPS 이러고요. 쳐져도 지금 너무 많이 쳐져 있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이 현대건설이 현대건설 얘기를 왜 굳이 해드렸느냐면 이 현대건설이 모멘텀을 제대로 못 받고 나쁜 쪽만 반영을 하면서 깨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었냐라고 하면 그렇게 현대건설도 있고 두산도 있고 그래서 원전주의 종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여기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분석이 많이 안 나갔던 종목이죠. 자, 이게 원전 약세 분석할 때 이때 같은 경우도요. 깨지는 쪽에서는 겁나 먼저 깨져. 깨지는 쪽에서 먼저 깨지고 올라가는 쪽은 안 하고 현건과 현대건설과 똑같은 원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연기금 수급 때문에 연기금이 계속 때려 팔아가지고 파는 바람에 그 연기금 수급 때문에 못 들어갔다가 연기금 그러니까 결국 연기금이 이 한전 쪽의 종목 가지고 뺑뺑이 쳐돌리는 그 흐름들로 인해서 주가 변동이 나왔던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도 이러죠. 뭐 원수졌어. 뭐 거의 원수졌죠. 연기금. 현대건설 이게 대우건설하고 무슨 원수진 가치처럼. 근데 앞쪽에서는 또 뭐 살 때는 또 이렇게 삽니다. 샀다 팔았다 지금 우로 팔자 위주긴 합니다만 중간에 이렇게 사기도 하죠. 계속해서 연기금이 우린 한전도 그랬고요. 계속 연기금이 단타치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그래서 이 연기금 단타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요. 보시다시피 모멘텀 대비로. 그래서 연기금이 팔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기관 쪽에서는 밀고 들어옵니다. 투신 들어왔고 밀고 한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35만 주 또 들고 들어오고요. 증권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사 들어오고 사모펀드도 연기금한테 등을 돌린 지금 미국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네. 가장 강력한 미국을 따돌리고 나머지 애들이 뭉치는 이런 형태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고가로 지금 넥스트에서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후발 원전이라는 관점에서 연기금만 돌아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들을 계속해서 사들여왔는데 계속 연기금이 깽판을 쳐가지고 지금 딱 이거 기관 매도 들어오는 이게 전부 다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깽판을 쳐서 그래서 연기금이 들어올 때는 미친듯이 올라 들어가고 연기금이 깽판 치고는 못 올라 들어가고 자 이제 연기금 깽판 시기는 거의 끝나고 이제 나머지들이 사서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비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전에 대우건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 후발 원전 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간 놈들 쉬고 나면 뒤쪽에서 이제 다른 이제 한전 KPS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당겨 올렸죠. 이 다음에 이제 따라 올라들어는 후발주로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스윙 공략으로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지금 위에 들어갔다가 다시 밀려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굴곡 치고 들어가게 되면 말창광 되는 거잖아요. 꼭대기 사가지고 장기간 물려있는 그런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지금 아니라 이제 눌려 들어올 때입니다. 지금 넥스트에서 친다 그러면 위에 들어와서 지금 딱 요선 들어가 있죠. 이쪽에 저 머리 쪽에 거지는 이 정도 위에 지금 넘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넥스트에서 시세 살펴보게 되면 4,800원이잖아요. 4,800원 여선 못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들어가 있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오르고를 활용하시게 되면 자 그런 거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각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시면 전재투자TV 로고와 똑같은 로고를 달고 있는 오르고 ATM 스탁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앱 설치하신 다음에 간단한 무료 회원 가입 후에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자, 이게 저쪽에도 여기 캡처 화면에도 있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 채팅 탁 누르면 이렇게 주르르륵 해서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무료방을 쭉 다 열어두고 지금 쭉 리딩 내용들 쭉 나오고 있죠. 프리마켓 얘기도 나오고 있고. 요분들이 이제 스타일이 다 틀려요. 이분들이 뭐 접근 방식도 틀리고 특기 분야도 다르고. 그래서 앞쪽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이 상한가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저께 같은 경우에 아침 시간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상한가를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5개 1시간 동안에 5개의 종목 상한가 추천이 나왔는데 그 상한가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다른 종목으로 상한가 5개가 났습니다. 5개.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보는 게 다 틀려. 그러니까 똑같은 상한가라도 뭐 모비스를 달고 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DYP를 노렸죠. 자동차 쪽에. 얘를 지금 가장 강조드려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서 상한가를 낸 사람도 있고, 그렇죠? 모비스 전자를 잡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모비스 같은 경우는 잡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수가 매도가 다 찍어드리면서 수익 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셔야 효과가 있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